문장 원래 써야 돼. 근데 이거를 두 번 다 동시에 실현시키는 잘못을 종종 저질러. 무조건 문법적으로 잘못된 거고 이걸 여러분들이 발견하면 틀렸네? 하고 고칠 줄 알아야 돼. 피동 표현. 오늘의 주제는 피동 표현입니다. 피동의 피자가 무슨 피게? 뭐 피해자 할 때 그 당할 피자예요, 여러분. 우리 손해를 당하는 것을 피해라고 하는 것처럼 피동은 동작을 당하는 거야. 그러면은 동작을 당하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하면 그게 바로 반대말인 능동이 되겠지. 영어에서는 능동태 짝꿍이 수동태인데요. 국어에서는 능동과 피동이 서로 짝꿍입니다. 자, 피동 표현. 문장의 주체, 즉 주어가 우리 주어를 높이는 게 주체 높임이라고 지난주에 배웠잖아. 근데 그 주어가 어떤 특정 동작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했다. 그러면 이제 피동이라고 해요. 주어가 특정 동작을 당하는 것. 이 부분에 포인트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우리 예문 하나만 써볼게.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이 문장의 주어가 뭐야? 고양이 가잖아. 그럼 고양이가 잡는 행동을 어떻게 했어? 본인이 직접 한 거지. 고양이가 쥐를 잡은 거잖아. 그러면 이런 문장이 능동이겠군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이 문장에서 지금 가만히 있다가 잡음을 당한 대상은 누구야? 쥐잖아. 그럼 쥐를 주체로 빼서 문장을 새로 만들어 봐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쥐가 고양이에게 그 다음 오케이 잡혔다. 그러면 이제 이게 피동 표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때 여러분들이 윗문장하고 아랫문장을 비교해서 변화 지점 3가지를 찾아봐. 뭐가 달라졌어? 주어가 달라졌다. 근데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가 됐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의 잘 답해. 고양이에게 문장 성분이 뭐야? 부사어. 오케이. 부사어가 되었다. 그래서 그걸 정리를 좀 하면 좀 쉽게 쓸게요.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의 부사어가 됩니다. 고양이에게. 이거는 어떤 능동을 피동으로 바꾸든 똑같이 바뀌는 부분이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가 되는구나. 그 다음에 눈 크게 뜨고 봐봐. 달라진 게 하나가 더 있어. 우리 잡았다의 기본형이 뭐야? 잡다. 그럼 잡혔다의 기본형은 뭘까? 잡히다예요. 오케이. 그래서 원래 잡다는 능동사인데 능동사 잡다가 피동사 잡히다로 바뀌었고, 능동사 잡다와 피동사 잡히다의 차이는 히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 이때 요 히를 피동의 의미를 만들어주는 피동의 전미사, 피동 전미사 시라고 부릅니다. 피동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피동 표현, 즉 피동의 전미사 같은 것들이 있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됐죠? 그러면 이제 피동문을 만드는 2가지 방법을 보자. 첫 번째, 아주 단순합니다. 짧은 피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 여러분, 짧은 피동을 한자로 단형 피동이라고도 하거든. 짧을 단자 알지? 짧을 단. 그럼 반대로 긴 장자가 있잖아. 이따가 나오겠지만 긴 피동은 장형 피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짧은 피동은 뭘 활용하는 거냐? 피동의 전미사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파생적 피동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 능동사의 어간에 능동의 의미를 가진 동사가 능동사겠지? 그 능동사의 어간에 피동의 전미사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파생어를 만들어내는 거지. 근데 이 피동 전미사를 결합시키는 것이 딱 4가지가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피동 전미사 4가지. 따라해. 이희리기. 이렇게 4가지가 있다. 능동사의 어간에 이희리기 4가지를 붙이시면 됩니다. 우리 쉽게 예문 몇 가지만 써볼까? 자, 꺾다. 내가 꽃을 꺾었어. 그럼 이거는 능동이야. 내가 한 거니까. 그러면 꽃은 나에게 뭐 한 거야? 꺾인 거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능동사의 어간이 꺾이잖아요. 거기에 꺾이다 하면은 이제 피동사가 되는 거야. 아하. 그 다음에 먹다. 사자가 토끼를 먹었어. 그러면 토끼는 사자에게 먹힌 거지. 그래서 먹히다. 피동 전미사 매우 쉽지. 이희리기 등이 있고 밑에다가 추가로 하나만 쓸게. 피동 전미사가 이희리기 말고도 조금 더 몇 가지가 있는데 뭐뭐 되다, 뭐뭐 당하다, 뭐뭐 받다 등이 있어요. 얘네들도 피동 전미사인데 솔직히 안 외워도 되는 게 단어 자체에 되다, 당하다, 받다 피동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무조건 피동이구나 해. 예를 들어서 잘 훈련된 군인들
하면 훈련 받은 군인들 하면 훈련을 당한 거지. 걔네들이 훈련을 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되다, 당하다, 받다도 피동의 전미사다. 그 다음 패스할게요. 얘들아, 긴 피동은 한자로 뭐라 한다고? 장형 피동이라고 합니다. 긴 피동, 길 장자의 장형 피동인데요. 통사적 피동이라고 해요. 통사가 문장이란 뜻이야. 얘는 어렵지 않아. 능동사의 어간에 이번에는 아지다와 어지다를 결합합니다. 우리 예를 들어보자. 아지다와 어지다. 후기. 쓰레기 버렸어. 그럼 쓰레기는 뭐 된 거? 버려지다. 그래. 근데 그 버려지다도 사실은 잘 봐. 버리다의 어간인 버리에 어지다를 결합한 거야. 근데 이렇게 안 쓰지. 이걸 뭐라고 써? 축약해서 버려지다라고 쓰겠죠. 요런 애들 긴 피동입니다.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하나만 조심해야 되는데 마지막 샵! 이중 피동의 오류를 한번 배워볼까요? 이중 피동의 오류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지금 피동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야. 하나는 짧은 피동이고 하나는 긴 피동인데 짧은 피동과 긴 피동을 한 번씩만 원래 써야 돼. 근데 이거를 두 번 다 동시에 실현시키는 잘못을 종종 저질러요. 그래서 이중 피동은 무조건 문법적으로 잘못된 거고 이걸 여러분들이 발견하면 틀렸네? 하고 고칠 줄 알아야 돼. 자, 가장 유명한 예시. 곤충은 머리, 가슴, 배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나뉘어집니다. 적절할까? 적절하지 않을까? 잘 봐. 우리 이것도 일단 기본형을 생각하면은 나뉘어지다예요. 나뉘어지다. 근데 얘를 축약된 형태니까 좀 다 풀어 헤쳐볼까? 나뉘어지다는 사실 어디에서부터 온 말이야? 나누다에서 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나누이어지다. 나누이어지다가 축약돼서 나누이어지다가 된 거거든? 근데 여기 봐봐. 찾기 쉬운 거. 어지다 들어가면 이거 무조건 피동이야. 그냥 100%. 피동이네. 근데 그 나누다 뒤에 붙어있는 요 이. 이게 이히리기 할 때의 이라는 거지. 왜냐면 나누다, 나누이다. 나뉘다 하면은 여러분 나뉘다. 내가 나누는 거야, 당하는 거야. 나뉘다 하면은 가만히 있었는데 나눔을 당한 거잖아. 그래서 이 이도 피동 전미사네 하면은 얘는 피동 더하기 피동, 이중 피동이다 해서 삐빅 잘못된 오류라는 거죠. 그러면 얘를 올바른 표준어로 고쳐보자. 어떻게 고칠까요? 하면은 한 놈씩 없애면 돼. 이를 먼저 없애봐. 그러고 남는 말을 읽으면 나누어지다지. 나누어지다를 축약하면 나누어지다. 오케이. 나누어지다 가능. 이번에는 어지다를 뺄게. 그러면 뭐가 남아? 나누이다를 축약? 나뉘다. 나뉘다도 가능. 나누어지다 됨? 나뉘다 됨? 근데 나뉘어지다는 안 된다고. 됐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중피동의 오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뭐 할 거냐면 피동 끝났으니까 사동하면 돼. 자, 거기 오른쪽에 보시면 사동 표현 보이지? 사동의 사는 시킬 사자다. 사동 표현이라 문장의 주체가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동작을 하도록 밑줄 얘는 시키는 게 포인트.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나이 드신 엄마한테 짐을 들리다니. 얘들아, 들리다니의 기본형이 지금 들리다거든? 근데 얘는 어떤 단어로부터 왔냐? 짐을 뭐 하다? 짐을 들다라는 말에 뭐가 결합한 거야? 리가 결합한 건데, 자, 잘 들어. 짐을 들다 하면 내가 든 거지. 근데 짐을 들리다 했어. 그러면 이거 뭐 한 거야? 엄마 이거 짐 좀 들어 하고 엄마한테 짐을 들게 시킨 거지. 그래서 요때 리 같은 경우는 무슨 전미사? 이번엔 피동의 전미사가 아니야. 사동의 전미사구나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다리가 아파서 언니를 여기까지 나오게 했어요 라고 하네. 이것도 기본형을 적으면 나오게 하다야. 나오게 하다. 근데 원래 같으면 언니가 집 밖으로 뭐 하다. 나오다인데 언니는 나올 생각 없었어. 근데 동생이 언니 나와 라고 뭐 한 거야? 시킨 거지. 그래서 나오다 뒤에 붙은 뭐뭐게 하다. 뭐뭐게 하다. 얘들아, 이거 이히리기 이런 한 글자 전미사에 비해서 짧아 길어? 길지? 이런 애들을 뭐라 부를 것 같아? 무슨 형사동? 장형사동. 그렇지. 긴 사동이라고 하는 거야. 피동이랑 그대로야. 근데 의미만 시키는 걸로 바꿔지는 거지. 그 밑에 단형사동이라고 나와 있죠. 단형사동 옆에다가는 파생적 사동이라고 적어. 그럼 이것도 피동 표현과 마찬가지로 주동사의 어간에 사동 전미사를 결합하겠지. 근데 얘는 7개로 개수가 늘어나. 이히, 리기, 우구추 이렇게 있지. 여러분 특히 우구추에다가 동그라미. 우리 피동 전미사는 이히리기, 사동 전미사는 기억하세요. 리기, 우구추 이렇게 7개가 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해야 돼.
피동과 사동을 구분해야지. 이희리기는 피동일 수도 있고 사동일 수도 있지. 자, 그냥 아무 맥락 없이 이것만 딱 봐봐. 익히다. 보면 이 희가 익다 뒤에 지금 결합한 건데 피동이야 사동이야. 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했어? 익히다? 고기를 익히다 하면 고기를 뭐 하는 거야? 익게 만드는 거지 내가. 그러니까 얘는 식히는 거네 하면 아하 사동이구나 생각하면 돼. 근데 똑같은 희지만 잡히다. 경찰이 도둑을 잡아. 그럼 도둑은 경찰에게 잡히지. 그럼 잡히다는 어때? 이때 희는 피동인 거지. 그렇지. 이렇게 구분이 좀 필요한데요. 피동과 사동 구분하는 방법. 어쨌든 간에 희든 리든 이희리기 우구추 이희리기는 전부 다 전미사기 때문에 얘네들이 사라져도 원래 그 어근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만약에 어떤 단어에 동그라미 1번 뭐뭐게 되다를 붙여서 말이 되면 피동이고 동그라미 2번 뭐뭐게 하다를 붙여서 말이 되면 사동이 됩니다. 사동.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돼. 녹이다. 동생이 초콜릿을 녹였다 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이 사고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잠깐만 이희리기일 수도 있고 이희리기 우구추일 수도 있네. 피동일까 사동일까 하면은 얘를 없애고 개되다랑 개하다를 붙여서 말이 되는 걸 찾아봐. 동생이 초콜릿을 녹게 되다 동생이 초콜릿을 녹게 하다. 뭐가 맞아? 녹게 한 거잖아. 아 그러면 얘는 뭐가 돼? 사동이 되는구나 생각하면 되겠죠?